오늘이 근막 끝없는 여정 책으로는 마지막 날이고요. 윤신혜 선생님이 다음 주에 그 하이퍼모빌리티로 그 논문 쓴 거, 안 주워줘. 논문 쓴 거, 그 PPT로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의 이 산전산후운동 전문가 과정, 근막 공부의 마지막은 하이퍼모빌리티 스펙트럼 디스오더, 그 근막의 과가동, 우리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그래서 오늘까지가 책을 좀 깊이 같이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을 지난 시간 ECM에 이어서 이번에 ECM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인자, pH와 호르몬, 음, 릴렉신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 전에 지금 분위기를 좀 집중 모드로 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같이 대면 실습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좀 그 느낌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 식교보다는 다 그 아주 오래 참여했던 선생님들이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김태현 선생님은 예전에 제주에서 3,000배, 3,000배, 그때 깜짝 놀랐었거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아암을 겪으셨고 열살 때 굉장히 정말 잘 살아남으셨어요. 어머님과 같이. 그렇게 하고 중의학 박사시고 그리고 항상 엄청난 자기 수행, 음, 자기 수행이 아주 정말 끝판왕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저 항상 강력하게 말을 잘 못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왜냐면 그런 말 듣는 게 제일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누구한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결과 이게 가장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갑자기 뭐 이거 해라 마라 할 내가 주제가 되나? 좀 저도 저를 그렇게 못 믿었던 것 같다는 후회를 요즘에 좀 해요. 이진희 선생님 만나고도 그렇고 휘번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건 김태현 선생님이죠. 그리고 또는 우리 오늘은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천안의 김영순 선생님. 김영순 선생님이 그때 끝까지 붙잡았어야 됐는데 도망갈 때 그냥 놔뒀죠. 음, 이게 이게 이제서야 저는 이제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찾은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드렸던 Is it water? Excluded John Water라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전화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단지 그냥 채우는 충전재가 아니다. 뭐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이 공부했어요, 선생님들. 정말로. 먹는 물부터 온천수, 뭐, 물, 뭐, 그리고 그 아시잖아. 저 인스타그램 보면은 어딜 가든지 저는 항상 수영장, 온천, 강, 바다, 그리고 저는 항상 물을 마셔요, 물을. 어, 그리고 커피를 마셔도,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지만 꼭 물을 같이 마시거든요. 음. 이게 근막에 벌크 워터가 잘 없어지고, 음? 깨끗한 워터가 들어오고, 그래야 이집 존에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신호를 잘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들이 사실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양자의학, 이러면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죠. 그전에는 뭔, 생뚱맞은 소리야 하고 정말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앞으로는 이 양자의 세계는 더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거고, 그 덕분에 근막이 인정받고, 근막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잘 내 몸에서 뭔가가 정체되지 않고 흐르고 배액되고 없어지고, 어?
배출되고 배설되고 이것만 잘 되면 우리 셀들은 잘 살아요. 그리고 좀비 같은 애들 잘 죽어야 돼요. 음. 생명연장 뭐 이런 거 거부하는 거 이런 거 사인하셨어요? 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비처럼 뭐 하려고 살아요. 내 생명에 대해서 좀비는 가야 돼. 좀비처럼 이렇게 사는 제가 장애인을 폄하하거나 뭔가 자기 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노인을 폄하하고 이게 아니라 갈 땐 가야 돼요. 에이펙터시스 죽을 땐 죽어야 돼. 세포 자살. 응? 근데 살 때는 어떻게? 불꽃처럼 강렬하게 정말 살맛나게 제대로 살다 가야죠. 근데 이도저도 아니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게 과연 착할까? 어, 정말 의지할 수 있을 때 독립적일 수 있거든요. 본인이 힘들면 의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조기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저 이렇습니다. 주변에 알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태아쌤도 그랬다며. 아침에 웰빙 모브 할 때 내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우울할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어? 신뢰될까 봐 못했다고? 아, 그런 얘기 들으려고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치료사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왜? 도움을 주면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 관상 보고 막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 진짜 만나고 싶어. 예전엔 그냥 흘러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한테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한테 복이 들어와요. 그 복이라는 게 뭐죠? 에너지가 차오른다고. 사방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요. 내가 베풀잖아요? 그 사람은 저를 생각해줘요. 생각 안 할 것 같죠? 좋건 싫건 생각을 해주고요. 그 에너지 파장들이 주파수가 맞아질 때 이게 정말 공명이 돼서 그 주파수가 두 배, 세 배, 네 배 빵빵 터져요.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적 없어요? 정말 자기 노력대로, 자기 힘대로만 일이 이루어졌었나요? 아니에요. 미치고 환장하고 대환장잔치일 때 뭔가가 터져 나와요. 웰빙밴드 개발할 때도 그렇고, 제 차 썼을, 논문 썼을 때도 그렇고, 정말 내가 순수한 노력대로 뭔가 결과물이 나온 적은 별로 없었고요. 대지랄 환장잔치, 이거 끝이다. 나 이거 망칠 것 같아. 망했다. 싶을 때 뭔가가, 어? 이거였네? 하고 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버리시라고 하는,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막히면 빨리 다른 사람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고, 응? 이게 타닥타닥 돼야지 이게 우리가 하나 쪼무레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셀들과 마찬가지예요, 세포들. 응? 어떻게든 요리조리 궁리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고, 그리고 좀 즐기면서 웰빙 할 수 있고, 웰이 잘이 아니라 제대로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느끼면서. 근데 꽁꽁 숨겨. 왜? 다른 사람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 우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나만 좀 손해보면 되죠. 왜요? 나만 좀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역술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베풀고 잊어버려야 돼요. 왜? 화딱질 나니까. 누구나 다 받고 싶어요. 준 만큼 받고 싶어요. 근데 안 줘. 근데 그걸 계속 꽁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나만 손해거든요. 나만 계속 상처받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지. 정말 베푸는 호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쩌다 공명하는 주파수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터지는 거예요. 전 그걸 요즘은 경험해요. 막 유니버스가 열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태까지는 씨 뿌리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뭐라고? 그렇게 조금씩 어디에서 나의 주파수가 잘 맞을까 했던 그 에너지 대역들이 착착착착 연결이 되면서 지금 그 기운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딱 이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돈 쓰는 거 소송하는데 돈 많이 쓰고요. 어, 집수리하고 우리 땅 관리하는데 돈 엄청 써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역설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정말 햇번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이혼이 별거 아니다. 어, 그리고 사람은 관계를 끝낸다는 게 거기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마라. 정말 우리는 옆에 누구가 있느냐에 의해서 내가 변한다. 응?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야지. 이걸 자꾸 남의 눈치 보고 좋게 좋게 넘어가야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뭐고 좋은 게 왜 좋아요? 음, 그게 다 의식을 흐릿하게 만드는 똥멍청이들이 하는 얘기들이야. 결국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다 내가 져요.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서 참고 살았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그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나한테 떨어졌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아, 이게 도대체 나한테 주는 신호가 뭘까? 내가 무엇을 여기서 알아채려, 이걸 뭘로, 기회를 삼아서 내가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하지? 그러면 나는 얼만큼 성장해 있을까? 기대되네? 정말 성장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저는. 단지 제가 아팠고 엄마가 아프고 뭐 지가 아파서 이 하이퍼 모빌리티 이쪽을 알게 되고 뭐 근막을 알고 이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아, 세상이란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생명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정말 이 위기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진짜 자칭 멘토가 돼드릴게요. 선생님들, 운 때가 오셨어요, 이제.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운을 다 받으실 거예요. 진짜예요. 햇번 왜 저래? 진짜잖아요. 햇번 지금 완전 승승장구하는 거 보이시죠? 우리 홍정신 교수님, 이관 선생님 논문 잘 될 거고요. 이진희 작가님이나 그 자연드림 팀이 많이 도와줄 거고, 그리고 우리 전인아 선생님, 병원장 사모님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인생의 정말 큰 걸림돌인 영어. 요즘에 아주 내가 일부러 안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질쌤이랑 성장하는 게, 와, 저 짧은 시간에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어, 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신아 선생님이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제가 목표가 뭐였죠? 선생님들 대박나게 해드린다. 정연아 선생님 지금 물리치료사들 다 잘리고 막 죽겠다 싶을 때 지금 서울로 스카우트돼서 올라오잖아요. 어, 그것도 가장 가능성 있는. 쪽박 찰 수도 있어. 어, 근데 도전해 보는 거지 뭐. 한번 거기를 건너뛰면 또 다른 뭔가가 열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도수, 인센 다 사라지고 거기서 이제 눈치 보면서 언제 잘리나 이러고 있어야 되는 길밖에 없는 거지. 세상은 항상 변하고요. 레드오션에서 서로 피 튀기지 말자 이 얘기는 제가 항상 했어요. 다들 얕은 물을 좋아해요. 왜?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생각. 얕은 물에서도 죽어요. 빠져 죽어요. 코 박고 죽는다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올려야죠. 나만의 것을. 블루오션이죠. 그걸 찾아내야죠. 독특한 나만의 것. 우리 이경림 대표가 정연아 선생한테 그리고 정관웅 원장님 호응, 자연주의 출산 요구한 게 뭐냐면 그 병원의 독특함이 무엇이냐. 그걸 계속 묻는데 두 분 다 답을 안 해. 가장 큰
독특함이 무엇이냐? 저는 자연주의 출산이죠. 근막이 망가진 현대 여성이 가장 극적으로 편안한 출산을 경험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근막이 좋지 못해서 혹여 자연주의 출산이 안 돼서 제왕절개가 되거나 아니면 회원부 열상을 입거나 회원부 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럴지언정 그 스카는 확실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뭐 어디 있을까요? 그 얘기를 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답답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산전산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은 확실한 병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능의학도 하고요, 갱년기도 할 거고요, 산전산후도 할 거고요, 암도 할 거고요, 모도 할 거고, 생리통도 할 거고요, 생활습관병 뭐 이런, 생활습관 이런, 조언도 할 거고. 선생님, 그렇게 해서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임상원 하면 뭐죠? 그냥? 이제는? 뭐가 떠올라요? 그냥 웰빙이죠. 웰빙. 웰빙이 뭐라고요? 편지를 느끼는 거, 느끼는 거. 편지를 느끼며 빙하는 거. 편지를 느끼며 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몸과 소통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막이 건강해야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한 걸로 나옵니까? 림프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 신경계 뭐뭐뭐뭐뭐뭐 이게 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죠. 그러기 위해 운동합시다. 움직이자. 이 얘기. 어떤 움직임?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 나한테 감당 가능한 움직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허밍 가지고 제가 얘기 말씀드린 거 있죠? 허밍. 요즘에 AI 가지고 진짜 사기꾼들 많습니다. 어? 리처드 파이만 교수님 1960년대 그분을 왜 소환을 합니까? 허밍에? 그러니까 한 혼자 가더라. 그분은 단지 뭘 하신 분이에요? 진동, 주파수, 그 공식으로 해서 회전하는 물체의 그 몇 대 몇 비율 뭐 이런 거 밝히시고요. 그냥 수식으로 해서 아, 이거 신기하네. 관찰된 거를 그렇게 해서 알리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양자역학으로 너무 오면서, 음, 이 진동, 주파수, 허밍이 그런 것 같아. 누구나 다 그럴까요? 그냥, 한다고 될까요? 혀를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한테는요, 두개골의 이 진동, 주파수, 이거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혀를 입천장에 찌르고 있는 사람들, 입을 이러고 있는 사람들. 가장 좋은 게 뭐를 메일스트림 미소라 그랬는데, 그보다 더 쉬운 거 뭐라고? 제가 그 영상, 어우, 최고예요 하고 제가 거기 댓글 달고 모셔온 거 있잖아요. 토하는 느낌이 들게, 목구멍 있는 쪽, 우리 오블락, 목젖 있자, 목젖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어, 어, 오블라를 우리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모르겠다. 목젖은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목젖이라 그러냐? 그 목젖 맞아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친 건 그쪽 미주신경이 안 좋을 때 그렇거든요. 그 위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치 같은 곳을, 의 근육을 지배하는 게 미주신경이에요. 음. 그리고 혀를 거기까지, 목젖 있는 데까지 올릴 수 있는 근육을 지배하는 건 설인신경, 뇌신경 9번이고요. 혈압 조절이. 선생님들, 이 혀의 위치 너무나 중요해요. 목젖 있는 데 올리고, 영국의 경국에 그렇게 하고, 뮤이, 멜스트림 미소, 이렇게 긴장 풀고, 그리고 허밍을 하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거기가 바로 혀 뿌리로 연결이 되고요. 그게 어디에 붙여? 설골, 그래서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니까. 그거를 일일이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려면 듣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언제 들어요? 죽을 것 같을 때. 다 죽게 생기면 그 다음에 들어요. 치료사나 요가 필라 강사들도 본인이 죽을 것 같을 때는 와가지고 듣는 거지. 그냥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다 아파서 죽을 때까지 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방 얘기를 엄청 했었는데,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주장했던 이런 얘기들을, 이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 뭐 어쩐다.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가 살아온 경험, 역사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혼자서 안 될 수 있으니 우리 같이 하자. 정말 안 되면 의지하자. 그래서 그룹 운동도 하고, 개인 운동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장비의 도움도 받고, 이래보자. 제가 좀 방향을 바꿨잖아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꿨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도 달라지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 경험을 우리 일주일간 단톡방에서 얼마큼 선생님들이 받아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던졌어요. 받을 사람 받아라. 뭐 주파수 맞는 사람 이거 삐용 하고 던지는 거지. 그거 받아서 본인 거 하는 분은 아 이거구나 하셨을 거고 대면 실습 참여하셨던 선생님이 더 강력하게 뭔가를 느끼셨을 거랍니다. 그래서 미안 정연아 선생님 아까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연아 선생님이랑 우리 이가연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빨리 갔고 홍지연 선생님, 문신 선생님, 공태현 선생님 있었잖아요. 우리 대면 실습 현장에 있었던 분들 같이 이야기 잠깐 나누고 계속 책을 보도록 할게요. 막내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되게 여태까지 대면 실습 중에 이번에는 진짜 오래된 선생님들과 함께 했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되게 뭔가 번쩍번쩍번쩍 했던 게, 일단은 무엇보다 되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선뜻 저희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하고 있는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운동 분야라든지 운동 부분, 그리고 하루의 루틴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는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아,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되게,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거고 되게 엄청난 일이고, 이걸 해냈다라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함을 읽어놓은 하루였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몸을 정말 망가뜨리는 일인데? 아,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알려주지 못했구나. 그런, 그러니까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암 환자들 마라톤 캠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환자분들한테 원래를 출근하자마자 유방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마라톤 다녀오신 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다들 마라톤을 다녀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했대요. 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조차 정말 제대로 케어를 못 해드리고 있었는데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제대로 못 했었구나 라는 게 제일 컸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물론 좋은 정보도 되게 많았고 제가 생각의 정리와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동작에 대한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최고였고요. 그런데 또 제가 치료사로서는 이제 조금 반성의 시간이 되게 많이 컸어요. 이거를 몰랐던 부분을 제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 그분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는 제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달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달리면 좋겠는데 그걸 신호가 왔는데도 그걸 그냥 사소한 걸로 넘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줌 소태랄지 걸으면 그냥 팬티가 축축해지는 또는 마라톤 하면 오줌 싸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다 질환이거든요. 유방기저 기능장애.
변비 또한 골반기저 기능 장애거든요. 힙힌지 안 되는 건 골반기저가 안 좋다는 신호. 하복부가 잘 액티베이션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인트라 pelvic movement는 사실 어, 어디가 잡혀 있지? 어디가 유착돼 있지? 그걸 찾는 시간이에요, 각자가. 누워서, 앉아서, 서서죠. 언제가 제일 편해요? 눕는 게 제일 편하죠. 왜? 기점력. 베이스 오브 서포트가 가장 넓잖아요. COG가 가장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안전하다 느끼죠. 근데 그 환경에서도 허리를 꺾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긴장돼 있는 분들은 완전히 꺾고 있죠.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 선생이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가 그 몸을 봐주고 알아차림을 도와주는 거죠. 뭘 해? 이거 잘못됐어. 뭐 이거 몇 번?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알아차리시나요? 하고 물어보고 혹시 뭐 이렇게 해서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런 거 확인해주고 그래서 좋아졌으면 일주일 생활 지내고 나서 일주일간 어땠나 다시 또 대화를 나누고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소그룹 운동 존을 저는 림프 플로우 존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룹 운동을 저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대부분 보건소복지관 프로그램 그렇게 했습니다. 왜? 진짜 일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지. 거기 와서 선생님만이 만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바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보면 진짜 미안한데 아줌마들 매일매일 에어로빅 다니고요. 매일매일 수영 다니고 매일매일 운동센터에 가 있고 그 앞에 음식점 카페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한심하게 봅니다. 왜 시간을 저렇게 보내지? 근데 왜 그렇게 보낼까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왜?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폐경도 됐고,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나도 내 삶을 즐길 거야. 그게 보통 갱년기 운동의 컨셉이에요. 음, 내 삶을 즐길 거야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마녀가 되었으니, 이제 뭐하고? 베풀면서 살아야죠. 왜?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거든요. 누구한테 베풀면 제일 좋을까? 우리 여자들은 특히 숙녀들. 정말 몰라서 실수하기 쉬운 그 친구들을 토닥토닥 차분하게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전에 진짜 어린이집 애기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그런 자원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이집은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유치원 진짜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자원봉사하고, 나눔하고, 선생님, 제가 아까 그 영상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영자 선생님 우리 리턴투에서 우리 진짜 자원봉사 많이 했잖아요. 저 사람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무료 공연 엄청 많이 열었거든, 거기서. 막 웰빙밴드 주면서. 근데 그때 복을 다 끌어안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인연으로 가는 사람들 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 대박 나는 이유는 그때 장애인 엄마들, 유방암 환우들, 그런 분들 막 무료 나눔 강의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런 걸 열었냐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열었어요.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귀로예요. 귀로. 그 동작은 대박인 동작이거든요. 림프배, 림프 순환에. 그런 아이디어들은 언제 나온다? 내가 베풀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바라면 화난다 그랬잖아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 장애인 엄마들을 위한 걸 무료를 했더니 한 분이 아줌마가 오시더니 어머님이야. 나도 이거 웰빙밴드 하나 받고 싶대. 그래서 왜요? 우리 애도 장애거든? 근데 한의사도 했어. 근데 나 그날 못 가는데 그냥 하나 줘. 싫어요. 그랬어. 그 정도 잘 되셨으면 좀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정말 믿어져도 안 되는 어려운 분들에게 가능성을 같이 열고 토닥토닥 하는 시간 만들기 위해서 베푸고 뭔가를 하는 거지. 제가 정말 후보를 위해서 하는 것, 후보를 위해서 하는데 근데 좋겠지 않아. 안 싸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좋게 지내야죠. 그랬으면 지금의 임상원은 없었어. 내가 나를 포기했지. 매번 싸웠어요, 매번. 아닌 건 아니다. 그때마다 정말 담비 같은 뭔가가 항상 뭔가 왔어요. 그 싸우고 사람 배척하고 너 나가.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래서 사람 내보내고 이런 거 다 본 우리 홍정신 원장님 어제 엊그제 어땠어요? 음, 뭐라 그럴까. 이제는 식구들을 만난 느낌이어가지고, 어,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이제 굉장히 남한테 잘하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가족한테는 그렇게 해줄 기회가 우리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일하러 다니다 보면. 근데 이제 어제는 오랜만에 친정 가서 친정 식구들한테 뭔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가족을 먼저 챙겼었던 그런 느낌? 이런 거지라는 이런 느낌이 요즘에 선생님들하고 그 실습을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그때 역술가 그 영상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만나는 사람하고 공명하는 것들이, 이제는 공명이 좀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성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욕심이 없다기보다는 열심히, 굳이 성공 안 해도 행복한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공이나 아니면 제 어떤 안위나 제 행복을 뒤로 미루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미처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태연 선생님 실기할 때도 그랬었었고, 음, 전에 우리 강선정 선생님 왔다가 가셨는데 제대로 못 해드린 게 조금 마음에도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잘하고 싶다,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까지 강의는 저도 그랬어요. 좀 잘하는 듯 보여지는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 리턴 투 할 때는 참 그런 욕심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공허하고 쓸쓸하고 끝나고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수업 딱 했는데 하면서도 그렇고 끝나고도 그렇고 이렇게 삶이 참 좋겠다. 그냥 이러고 살고 싶다. 어떤 공간이 딱 있어서 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정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리브 플로우존을 그냥 선생님 쓰세요. 어, 평창 왔다 갔다 할 때 평창도 하지만 그 림프 플로우존 제가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제가 이번에 7, 8월 일요일, 매주 일요일 지금 실습하잖아요. 하고
주중엔 비니까 주중에 마음껏 쓰시라고. 그러면 뭔가 구심점이 돼서 선생님들이 궁금하다, 뭐 보고 싶다, 실습하고 싶다. 그럴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좋겠지 않겠어요? 또는 내가 뭔가 1대1 좀 받고 싶다. 뭐 이럴 때 갈 수 있는 뭐 구심점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을 제가 하기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 제가 체력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저는 에너지가 확 방전되거든요. 햇반이 알 거예요. 저 1대1을 해주고 나면요. 그냥 대자로 뻗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볼 때 되게 건강하게 보잖아요. 하이퍼 모빌리티 스펙트럼 디스오더, 과가동성 장애인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오늘 책 읽을 때 나올 거예요. 정신질환자가 많다. 조울증 환자였어요. 약을 2년 먹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 피해 다니고, 직장 못 다니고, 교수도 그 좋은 데를 왜 사표 쓰고 그렇게 계속 맨날 나올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버린. 성공의 욕심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인정을 받고 그냥 평온하게 그 삶을 저는 그냥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나는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고 그 화살을 누구한테 꽂았을까요? 내가 못나서 이렇구나. 아니면 내가 정신병 환자인가 보다. 뭐 별의별 혼자서 자학을 했는데 그게 아 이래서 이랬겠구나. 근데 나만 이러지를 않네. 뭐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네. 그리고 그 이상한 애들이 자꾸 나한테 와. 어딜 돌아다녀도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질환을 알게 됐고 이 질환이 한국인에게 특히 한국 여성에게 너무 흔하고 화병이라고 우리 아예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화병이 뭘까요, 과연? 음, 화병은 진짜 화가 나서 이게 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근막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를 저는 우리 의학용어로 등재된 화병이 아닐까. 그걸 우리는 그냥 갱년기장애 해버리잖아요. 40살 이후는 여자는 다 아픈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오줌 좀 새는 거고, 오줌 쌀 때 당연한 거고, 애 낳은 여자는 다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서구 여자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애 낳고 그냥 바로 그냥 일상으로 복귀하잖아요. 근데 왜 한국 여자들은 왜 애만 낳으면 저렇게 마탱이가 하냐.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 어떤 분은 수술을 받았는데 상처가 6개월이 지났는데 터져버렸대. 저 그런 분들도 만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난소 무슨 쪽에 수술을 받았다는데 그게 터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말 제가 빌었어요. 선생님 이거는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좀 원래 이러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건들지 말래. 다들 그렇게.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고군분투를 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어 이게 이해를 하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정리가 됐지 저 혼자 공부해서는 정말 외롭고 쓸쓸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게 했다 그래서 인정받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박사하고 막 교수하고 학회 가서 발표하고 했던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문신아 선생님 어떠셨어요? 전 최근에 그 아침에 기정떡 요번에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그거를, 일부러 맛집 가셨구나. 배낭에다가 이구지구, 버스 터미널,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먹여주고, 고마워요. 네. 그 웰빙 무브 시간에 인트라 패빙 무브먼트 할 때, 그 옛날에 홍정신 선생님이 페리스 포인트 여러 개 있는 사진 보여주신 적 있거든요. 그래서 배꼽에서 그 사이에 있는 포인트를 요즘에 누르면서 약간 복직근 라인이긴 한데, 거기를 누르면서 인트라 패빙 무브먼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이진희 작가님한테 딱 그런 식으로 복직근 라인을 하셔서 사실 좀 깜짝 놀랐고 저는 이제 제한적인 수술한 부위만 자꾸 만지면서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를 했었는데 그것만 해도 되게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복직근 라인을 하면서 어 항상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하고 있었으니 그 부분을 수술하지 않아서도 내 조직들은 그쪽은 유착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걸 딱 찝으시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신기했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도 조금 더 복부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환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는 옛날에 그냥 그것만 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수술했던 거나 아니면 복강경 했던 거나 아무튼 그 부분을 좀 본인 보고 만지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이제 계속 해보자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 편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트라펠빅 무브먼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한 10년 됐고요. 만들어 놓고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못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 찾아보자. 목간경 했어요? 재원절개 했어요? 변비가 있나요? 뭐 요실금이 있나요? 뭐 야간요 있나요? 그러면서 안 되는 때에 좀 뭔가 스카 있거나 아니면 잘 안 움직여지는데 손을 대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유착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스카티쉬 마사지를 알게 되고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선 페리스 포인트 알고 나서는 아 그렇구나. 근데 최근에 스태프의 근막 포인트 공부를 하면서 근막 포인트로 다 밝혀져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포인트들이 다 유착 포인트들이 다른 거고요. 근방추가 있는 부위가 Center of Coordination을 이미 이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예. 그거는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ROM,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을 주고 움직임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CF는 Center of Fusion, 여기는 골지 텐던 올건, 골기관 기관이 있는 곳이라 협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힘을 주고 풀고, 아까 금방 주는 타이밍이라면 주고 풀고, 저는 주로 이 CF 포인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찰한 우리 엄마들이나 뭔가 제 주변에 대부분 다 CF 포인트들이에요. 동작은 나와. 근데 불편해. 음.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켜켜이 레이어드 된 거지. 뭐 하나다.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제 근막 공부를 7, 8월에 다시 이거 온라인 중강의를 7월 화요일부터 7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쭉 나갈 텐데 거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대사 시스템 관리, 램프 시스템 관리, 지방 시스템 관리 이쪽 파트를 쭉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장기 쪽에 깊숙하게 속도를 바로 컨택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근데 뭘 언급을 하냐면 우리 스테고 공부할 때처럼 현수인대, 즉, 몸 쪽에 매달려 있는 인대들 있잖아요. 심장도 여기에 매달려 있고요. 목이랑. 그리고 여기 갈비뼈에도 매달려 있고. 우리 횡격막도 마찬가지고. 횡격막에 간, 오른쪽에 간, 왼쪽에 위,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 장관막들 있고. 그 장관막 있는데 제가 웰빙밴드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내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피부 쪽에, 피부 쪽이 바로 뭐라고요? 내장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실. 뭘로? 뭘로?
피부, 층, 네, 표피 있고 진피 있고 그 밑에 지방이 있고 지방은 인대로 이렇게 구획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게 나달거리지 않게 구획화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셀룰라이트 지방이 막 이상하게 두들 크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표층근막 다시 지방 인대가 잡고 있고 다시 심층근막 그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피, 진피, 그 밑에 피하 층에 있는 이 부위에 정말 많은 감각이 있고요. 이것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척추로 들어가잖아요. 미주신경은 직접적으로 뭐 근막을 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척추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척추 옆신경절로 들어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요 옆쪽에 목에서는 유연돌기 밑에 횡돌기 1, 2, 3, 4 이렇게 내려가는 거 제가 대면식 있을 때 영상 올려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 우리 프로펀더스 마사지가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스트레치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율신경계가 금세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풀어주는 것도 이 부위가 터미너스지만 여기가 어디예요? 사각근이에요. 사각근 꽉 긴장되기 쉬운 부위가 여기 터미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할 때? 세수하고 뭔가 화장품 바를 때마다 문질문질 해주자. 머리 꺾지 마세요, 김민지 선생님. 어, 뒤로 꺾여줘. 선생님, 축 돌려서 스트레치 정고 밑에서 이렇게 올려봐서 내가 각도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척추 옆 신경절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척추 앞 신경절로 모여져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 시상하부로 가요. 시상하부가 뭐의 중추? 자율신경계의 중추, 내분비계의 중추. 이게 왜곡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피부에 스카가, 흉터가 어마어마하거나, 나 문신 그래서 난 너무 싫어. 피어싱,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우리 집 배꼽 옆에 문신 있는 거 최근에 발견했어. 피어싱은 또 장난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내 몸이 아니잖아? 내 게 아니잖아. 이래봤자 나만 손해야. 이마에 방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나 집중하자. 음, 쟤는 제 인생이야. 나중에 지가 힘들어지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응. 이건 네가 알아서 해야. 근데 몰라서 못하기는 안 하게 계속 나는 얘기는 해줘야죠. 이걸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후회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져요. 그렇죠? 관계가 틀어지는 만큼 끔찍한 건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랑은 다른 거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유지를 하면서 계속 뭔가 안내는 해줘야 되는 관계가 사실은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왜?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계속 못 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내야죠. 그거 확실해요. 심지어 피가 나는 형제일지언정, 부모 자식 간 일지언정. 난 그렇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자기를 갈아놓거든요. 보통 K장녀들이 굉장히 엄마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하면서 크는데 본인만 모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왜딴 데서 했지?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스카티슈 잘 관리해야 된다. 피부 관리 잘해야 된다. 틈살 관리 잘해야 된다. 셀룰라이트 관리 잘해야 된다. 그 셀룰라이트를 자꾸 먹는 걸로 조절하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셀룰라이트는 100% 환경이다, 공간이다. 뭐 근막이 문제가 생긴 거다. 물론 거기에 먹는 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수도 있다지. 거기를 자꾸 크림 바르고 응? 열 내는 크림?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뭘로 막 문질을 해.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좋. 근데 문지르는 거 하루 종일 문지르고 있을 수 있는 틈난 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미끄러지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게 바로 MLD죠. 매뉴얼 플라스틱 드레너지 마사지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구장창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일 좋은 건 뭐라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 왜? 스스로 움직이면 그 근막 사이사이에 열이 발생됩니다. 디플렉션 마사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손으로 풀어주는 거 이번에 실습했잖아요. 안 되는 부위 포인트 찾아서 그걸 자꾸 본인이 less is more 작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어디에 의지해서? 웰빙 밴드에 의지해서. 그래서 웰빙 밴드를 제가 막 손가락에도 꼬고 발가락에도 꼬고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막 몇 개를 막 두르고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스스로 그 부분을 묶어주고 움직여서 근막 포인트를 디플렉션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응?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가연 선생님, 저는 이 중간에 조금 일찍 나왔었는데요. 그때 뭐가 가장 인상 깊었었냐면, 이제 어깨 움직임을 하실 때 마지막에 빵빵을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한다.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놓치고 갔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신혜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클램쉘 운동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어깨 위로 뒤로 아래로 끌어내리고 쭉 뻗게 이렇게 빵빵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운동을 진행을 했었고 또 저도 그렇게 전달을 했. 빵이, 빵빵이 잘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렇게 사니까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아, 계속. 한마디 더 하면 등허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 내밀고 이러는 사람들이 빵빵을 자기가 까먹는다 생각하는데 까먹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관찰자가 필요한 거고 그 알아차리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인지하고 저도 다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아, 이게 정말 다르구나. 다르구나. 같지 않은 반복이라는 거 왜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산전산후 과정을 뭐 한 2년 전에 들었다가 다시 들으면 뭐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림프 림프 이제 전문가 과정을 봤을 때 제가 그때 뭐 이제 슈퍼맨 동작을 하시면서 뻗어내는 것들을 제 눈으로 다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아는 만큼 진짜 보이는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 이거구나. 내가 반복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걸 이번에 더 또 있는 막. 만큼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솔직히 느낌만큼 보여요. 느낌만큼 알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최신 신경과학자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우리 느낌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본능, 직감도 무시했고.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통계를 우선시했잖아요. 아니에요. 인디비주얼한 개개인의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통계는 뭐라고?
지브라랑 똑같아요.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얼룩말을 생각하지 마라. 말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로 생각을 해야지 얼룩말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이게 보통 의학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명언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이걸 과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과학이란 너도 해도 나오고 나도 해도 나오고 제가 해도 나오는 거. 응? 요리의 레시피. 이게 과학이에요. 통계를 돌려서 그냥 평균치를 만드는 게 과학이 아니라는 거지. 과학이란 제가 해도 나오고 얘가 해도 나오고 비슷한 맛은 나오는데 각각 맛은 다 달라요.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에도 그걸 염두에 두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이 사람을 뜯어고치겠다고 막 접근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정말 얘기를 했더니 애들을 내려버렸거든요. 그 허밍에 대해서.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허밍 그렇게 AI로 만들고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유튜브 보고 만들었다.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거 자체가 가짜거든요. 리처드 파인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저도 쉽지 않기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경험하고 공감하고 같이 나누다 보면 사육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확장이 잘 돼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시기에 더 잘 성장한 것 같아요. 줌 덕분에. 정말 줌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음. 얼굴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선생님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 책 볼게요. 오늘 하는 게 266페이지죠. 다들 책 읽으셨나요? 이게 66개. 신하시는 이거 ECMS 썼고, 스페이지 썼고, 266분 더하기 pH와 기타 대사임자가 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예요. 근막 조직에 대한 pH 조절 및 영양 부분 보면 세포 내와 세포 외의 pH는 이렇게 써요. 소문자 P, 그리고 대문자 H를 쓰거든요. 박사할 때 쓰는 pH랑 약자가 틀려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신체의 모든 생화학 반응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이다. 이름은 라틴어 표현으로 포텐시아 하이드로제니와 관련이 있대요. 양성자의 산성도, 즉 농도의 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건 외워둬야죠. 이거 왜 매번 이렇게 해야 되지? 장기, 그러니까 양성자 프로틴이에요. 얘는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H 플러스 이온은 장기 면역 체계, 응고 및 신체의 다른 모든 시스템은 최적의 pH를 가진 특정 미세 환경에서 작동해야 한대요. 선생님 참고로
지금 여기에서 보통 혈액이나 이런 거에 pH하고요. 7.34에서 7.44 정도거든요, 혈액은. 이거 내보내줘야 되나 봐, 어떡해. 이게 왜 달라졌지? 모르겠는데. 음, 혈액은 그런데, 우리 피부는요, 좀 달라. 피부. 피부는 한 4, 5 정도 된대요. 왜? 땀도 흘리고, 젖산 분비되고 이런 게 피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좀 산성화가 된대요.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 더 그래. 선생님들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모기에 잘 물리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 잘 물리는 것 같아요. 안 건강한 사람이 잘 물리는 것 같아요. 밝히고 이산화탄소를 어, 좋아한다던데, 모기가. 이산화탄소? 네. 이산화탄소를 좋아하면은 어떻게 그래서 좋아하는데? 잠잘 때 코에서 그게 많이 나와서 얼굴에 이렇게 많이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H 플러스는 소변으로 나가는 거고, 소변이나 땀으로. 그리고 CO2는 우리 호흡으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산성도가 높아지면, 이게 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산성도가 높아지고, 그걸 모기가 좋아한대요. 그래서 모기에 물릴 때는요, 이걸 중화해 주는 게 가렵지 않대요. 그래서 뭔가 이걸 뭐 베이킹 파우더 같은, 그래서 알칼리로 중화를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모기를 쫓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알칼리적인 뭔가 화장품이나 뭐나 스프레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어, 딴 데 샜어요. 아까 뻔히 그 모기, 모기가 극성인 이 여름을 웰빙모브로 잘 보내봅시다. 웰빙모브 하면 모기가 좋아합니다. 왜? 건강해지니까. 땅구멍도 어, 열리고, 어, 그니까요. 그, 제가 별로 안 물리고 애들이 많이 물려요. 저는 잘 안 물려요. 선생님 땀 잘 안 흘리죠. 네. 그, 들이 잘 밀려요. 혈액 pH가 7보다 낮거나 7.7보다 높은 병태 생리학적 조건에서 사람은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신장과 폐를 기억해 주세요. 신장과 폐. 못하겠네. 신장과 폐는 함께 작용하여 혈액 성분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준다? pH 7.4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사적 산증으로 갈 때에는 내사적 산증으로 갈 때에는 어떻게 pH를 올려서 알칼리로 만들겠죠. 그리고 알칼리화 됐을 때에는 어떻게 다시 또 pH를 낮춰서 어,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죠. 신체에는 최소한 세 가지 완충 시스템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탄산, 중탄산염 완충제 이거예요. 그리고 인산염 완충제, H 플러스 또는 O2에 가역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 단백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 기억해 주시고요. 봅시다. 운동하는 동안에 헤모글로빈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과잉 양자의 일부와 결합하여 혈액의 pH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저는 이 내용을 여기서 처음 봤어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조직에 보내주고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CO2, CO2, CO2랑 결합을 할 때 H 플러스 이온이 거기에 있을 테니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러네. 그러니 뭐 지금 뭔가 헷갈려 하면서 저도 읽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완충 시스템인 탄산 중탄산염 완충제. 이건 선생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탄산 중탄산염 완충제는 어떻게 작동하며 이 완충 시스템에 대한 폐와 신장의 영향은 무엇일까? 요걸 이해하면 돼요, 이번 시간에. 혈액의 산염기 완충제는 수소이온이나 여기 양성자라고 했죠.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OH-를 수산화이온이라고 해요. H 플러스 OH-가 뭐예요? H2O, 물입니다. 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합쳐진 게 물이고 얘가 잘라진 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에요. 이게 추가되거나 제거될 때 pH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산, 염기, 완충제는 일반적으로 약산과 그 짝염기로 구성된대요. 용액에 양자를 가하면 염기 성분의 일부가 약산으로 바뀌고, 이거 한다 넘어갈게요.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볼게요. H 플러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양성자라고도 했고 얘를 뭐라고 했어요? 수소이온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것은 HCO3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결합해서 H2CO3가 되는 거예요. HCO3 마이너스 이거를 H 플러스랑 얘가 만나면 뭐가 된다? H2CO3 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쪼개졌을 때 다시 H2O CO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완충 시스템 역할을 해주는 HCO3 마이너스가 충분히 H 플러스 이온과 만날 때 우리는 오줌이나 땀으로 H2O는 내보내고 CO2는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펜델슨 헤셀바흐 방정식은 이 완충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뛸게요. 버거 시스템으로 해서 선생님들 로그 기억나요? 로그? 이거 넘어가자. 넘어갑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조절한다. 뭐 이런 내용. 아까 신장은 중탄산염의 재생과 H 플러스의 분비를 통해 분비라고 하지 뭐 배설이 해야 됩니다. 기본 대사의 산물을 저장하는 잠시만요. 봅시다. 여기서 선생님들 볼 거는요. 선생님들 폐하고 신장이 잘 작동을 해야 이거 먼저 볼게요. 만성 과호흡은 저탄산혈증으로 알려진 혈액 내 CO2 감소 상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응? 만성 과호흡. 이러면 CO2를 다 내보내 버리잖아요. CO2가 모자라게 되면 저탄산혈증은 알칼리가 증가하는 거야. 산증이 아니라 알칼리가 증가되어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선생님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혈관 신경과 근육의 흥분성을 증가시켜서 불안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과호흡증이 그 공황장애. 그래서 그 사람들 뭐예요? 봉투.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거 자기가 들이마시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 꼭 해주세요. 뒤에 보시면 요걸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아까 H 플러스 이온 있고 HCO3 마이너스예요. 얘네들이 결합하면 H2CO3예요. 요거 마이너스 써놓으세요. 얘가 다시 잘라지면 H2CO2. 호흡을 통해서 CO2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신장에서는 H 플러스 이온이 유레인,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HCO3 마이너스 이온은 재활용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메타볼리즘. 음, 대사라고 해요.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야 우리는 안 아프고 불안하지 않고 그냥 빙을 잘할 수 있게 돼요. 빙을 할 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지를 내가 느끼는 게 바로 웰빙이고요. 음. 탄산, 중탄산염 완충제는 에 대한 폐와 신장 기능의 영향에 대한 아주 간결한 너무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건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보고 또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써놔야 됩니다. 대사성 산증은 아까 요 핑크색으로 한 거랑 반대예요. 단기적으로 과호흡에 중화되어 CO2 제거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아, 이거 번역 잘못한 것 같다. 이거 띨시다. 선생님, 이거 핑크색으로 기억하세요. 장기적으로 신장을 중탄산염 HCO3-의 H 플러스 분비와 제흡수를 증가시켰다. 이것도 번역 잘못된 것 같아요. 신장을 H 플러스를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 걸 돕죠. 그쵸? 신장은. 그쵸? 그리고 HCO3- 이온은 다시 재흡수합니다. 누가? 신장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음. 대사성 알칼리증은 정환기에 의해 상쇄되어 CO2 제거를 감소시킨다. 이 말도 한국어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지금 대사적으로 알칼리증은요, 여기 보시면, CO2를, CO2가 너무 많이 제거되는 게 알칼리증이잖아요. 환기가 너무 많이 돼서 CO2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알칼리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를 덜 해야 돼. 저환기 시켜서, 그래서 CO2 제거를 좀 덜 되게 해서 대사적 알칼리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표는 너무 좋은데 번역을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번역 다 틀렸어요. 음.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한국어를 이상하게 써놓은 거예요. 호흡성 산증은 H 플러스 분비라고 쓰지 않습니다. H 플러스 제거죠. 배설을 통해서. 배설이 아니라 배설이라 그러죠. 소변은 배설, 대변은 배출. 어, 배설을 통해서 H 플러스를 내보내죠. 신장에서 얘를 내보내게끔 합니다. HCO3는 재흡수해요. 의 증가에 의해 역전되며 호흡성 산증은 H 플러스를 많이 내보내야 되죠. 그 반대의 경우는 호흡성 알칼리증이다. 이거 무시하시고요, 선생님들. 요거 기억하세요. 핑크색 대사성 알칼리증이란 과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 공황장애 떠올리랬자 그랬어요. 그러면 탄산이 적어. 그래서 CO2가 적어.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봉투 넣어가지고 자기가 맡은 이산화탄소 마시게 하는 게 우리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지금 이건 뭘로 가는 알칼리증이야. CO2가 너무 많이 나갔어. 그래서 알칼리증이야. 이렇게 되면 증거와 함께 진행돼요. 이럴 땐 어떻게 든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과 근육의 흥분을 막 가져오고 이런 저탄산성 알칼리증은 불안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 상태, 그러니까 공황장애 상태를 야기한다. 요거 요걸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저탄산성 알칼리증을 그걸로 기억을 하시고요. 알칼리증을 산증은 어디에 있을까요? 잠깐만. 알칼리증을 하나 더 기억해 놓을 게 있어요. 대사성 알칼리증은 pH 7.5 이상 및 높은 완충 염기.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환자는 예를 들어 과도한 구토로 인한 상황에서 생략적 pH를 유지하기 위해 CO2 분압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위에
위에 호흡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아, 미치겠지. 어떻게 설명을 해. CO2 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 호흡을 음, 저하시켜야 하겠죠. 그래서 졸도하겠죠. 뗄 거다 하겠죠. 그러나 저항계의 좁은 범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그 얘기고요. 신장한 준탄산염과 의 재흡수와 H 플러스의 소변을 통한 배설을 통해 기본 대사산물을 저장하는 기전을 제공을 하는 게 신장의 역할이에요.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건 뒤로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대사성 산증은 봐야 되니까 이걸 봅시다. 신체 운동은 해당 과정과 세포호흡 사슬. 해당 과정은 뭘까요? 세포 내에서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이전의 과정을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당 과정과 세포 흡사슬로 인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산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젖산과 CO2와 같은 산성 대사산물을 상당히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뇌간과 브레인스템, 뇌줄기와 대동맥궁, 대동맥궁, 대동맥궁 여기서 바로리셉터가 있어서 혈압을 감지합니다. 누가? 뇌신경 9번. 대동맥 붕 있는 곳, 경동맥에 위치한 또 뭐가 있다? 압력을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화학 수용기도 있어요. 그래서 CO2가 모자라, CO2가 과해, 뭐 이런 분압을 감지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호흡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응? 경동맥 궁이고 경동맥 체가 있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이라고 해요. 어,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뇌줄기에서 감지해서 호흡을 충동을 일으키거나 호흡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혈압을 높여야 돼, 혈압을 낮춰야 돼,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뇌줄기에 위치한 호흡 중추, 여기가 어디예요? 연수겠죠. 대한 가장 지배적인 호흡 자극이다. 호흡 중추의 활성화는 호흡을 더 깊고 빠르게 하여 환기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호흡을 통해 CO2를 제거할 수 있어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음, 근데 여기 이제 대사성 산증, pH가 7.3보다 낮은 대사성 산증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에 있는 폐혈증 환자와 같은 병태 생리학적 조건이 호흡은 종종 대사성 산증을 중화하기 위해 엄청나게 활성화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쫄쫄을 내보내야겠죠. 그쵸? 알칼리증에서는 호흡을 참고 뭔가 뭐 기절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해서 더 이상 과호흡이 되지 않게 멈추겠죠. 음, 어렵지. 되게 어렵죠? 근데 내만 어려운 거야. 어렵지 않아. 지금 이거 색깔대로 표시한 대로 차분하게 꼭 복습하시기 바래요. 무슨 생각하면 돼? 우리 아까 뭘 봤어요? H 플러스 이온, HCO3 마이너스 이온. 얘가 뭘 만든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여기 쓰는 거가 어디 있지? 글 쓰는 거 어떻게 하지? 글 쓰는 게 이건가? 음. B6H12O
6. 이게 뭐라 그랬죠? 포도당. 응? 우리가 먹은 거야. 탄수화물이 다 쪼개졌어. 이거를 어, 산소로 우리가 태울 거야. 어디서 태워요? 산소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걸 소화시켜서 어디까지 갔어? 세포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포로 들어가서 아까 세포 내에서 산소 없는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에서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일이 일어나. 그치? 산소를 이용해서 먹은 걸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뭘 만든다? CO2와 H2와 ATP를 만들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선생님, 여기 앞에 분자량이 다 달라요. 개수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응? 개수는 이거 다 분자 이거 맞춰야 돼. 몰량으로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들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봐봐요. 우리가 먹은 CHO, 우리가 음식물로 먹고 이 CHO로 우리가 우리 몸을 만든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 C6H12O6 산소를 이용해서 CO2와 H2O가 된다. 그렇게 해서 ATP, 우리는 활동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H2O는 소변으로 나가고 CO2는 호흡으로 나간다. 우리 이렇게만 기억했잖아. 그치? 고기에서 나오는 CO2, H2O, 얘가 이렇게 쪼개져서 H 플러스 이온은 소변으로 나가고 HCO3 마이너스는 다시 신장에서 어떻게 재흡수시킨다. 이 얘기예요. 드셨나요? 응? 그리고 이 H 플러스 이온이 어떻게 전자전달계에서 이 양성자들이 깡충깡충 뛰면서 뭘 만드는 거야? ATP를 만드는 거야. 이거 외웠잖아, 홍준 선생님. 그치? 외웠지, 그치? 응. 사람들, 선생님들 생리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야, 운동생리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기억하고 이 본질을 기억을 못 하세요. 선생님, 이거 거꾸로 가는 게 뭡니까? 빛 에너지 이용해서 우리가 식물에 물을 줍니다. 응? 빛과 물과,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원래는 생명체는요, 산소는 독이야. 식물이 맞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C6H12O6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꾸 독을 뿜뿜, 산소를 뿜어내니까 지구에 없던 산소가 생긴 거야. 녹조류가 생기고 나서. 그래서 이 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짠 하고 나타나니 우리가 우리랑 같이 살자. 나는 산소 독을 없앨 수가 없는데 너는 없애니까 나랑 같이 살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래요. 진핵 생물들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소는 거의 짝꿍이야. 하는 일이 반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배우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조금 기억나요? 음,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도 돼. 근데 지금 알면 돼. 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H2O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세포 내에서 정말 3분의 2라는 물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만드는 거다.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로 가는 게 아니다. 아, 좋겠다. 지금 이 선생님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진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지고요.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요. 18페이지. 예. 요거는 보고 넘어갑시다. 이와 관련하여 만성 또는
만성 또는 급성 과호흡을 동반한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근막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색깔은 이게 아까 요거 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어 메타 분석에서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양성 관절 과가동 증후군, benign joint hypermobility syndrome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옛날 용어고요. 요즘엔 hypermobility spectrum disorder라고 그렇게 용어를 통일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 hypermobility spectrum disorder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없는 환자에 비해서 공포, 광장 공포증, 불안, 우울증 및 공황장애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 잘 살아남았죠? 많이 일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힘들죠. 다른 연구에서 공황장애 환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장의 승모판 탈출증으로 훨씬 더 자주 고통받으며 제 조카가 그렇거든요. 어, 그리고 이는 결합 조직에 더 느슨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공황장애와 관절 과가동 증후군 또는 승모판 탈출증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감지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 또 이러한 발견의 정확한 병리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모른단 말이죠. 예를 들어 유전 연구에서는 엘러스틴 다형성증을 조사했지만 공황장애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대요. 파킨슨병 환자는 종종 저인산혈증과 관련이기도 하고요. 호흡이랑 많이 관련이 있고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뇌에 증가된 젖산 수치. 젖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증가된 CO2 민감성과 같은 전해질 장애. 왜냐면 요즘에 젖산이 좋은 거라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뇌에 있어서의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전해질 장애가 공황장애 환자에게서 느슨한 결합 조직의 더 높은 발병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입증되어야 한다. 제가 호흡책 쓴 그 역자 읽어드렸잖아요. 어, 호흡이 많이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요. 산염기 상태는 세포의 전해질 균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양자와 칼륨은 휴지기 세포막에 투과할 수 있는 양이온이거든요. 이것이 H 플러스와 K 플러스가 막을 가로질러 전기화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대체하는 이유래요. 왜 중요하냐면요. 칼륨이 어마어마한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륨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혈전 칼륨에 대한 산염기 상태의 영향은 너무 복잡한데요. 일반적으로 세포 외 칼륨 농도는 산성 조건에서 상승하고 알칼리증에서 떨어지는데요. 심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칼륨이 휴직의 막전이를 안정화시키고 칼륨 편성이 예를 들어 심장 부정맥 및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머리 터질 것 같아. 음, 그래서 이걸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260페이지. 근막 기능에 대한 대사인자와 호르몬의 영향에서 콜라겐은 긴장의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배열된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는 건 섬유화세포에서 생성이 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 건 섬유화세포는 건의 유지, 항상성 변화에 대한 적응, 건 조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제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각의 섬유화세포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콜라겐 유도 성장인자가 기계적으로 유도된 발현에 의존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계적 자극이 콜라겐을 만든다. 그리고 기계적 자극에 따라 콜라겐이 배열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포의 기질 단백질 생성을 유도하기도 해요. 뭐가? 뭐가? 기계적 자극이. 선생님, 이 기계적 자극이 뭡니까? 운동 또는
마사지 같은 도수 치료. 뭐가 돼도 좋아요. 움직여지게 만드는 자극들. 그게 다 기계적 자극들이죠. Less is more인 이유이고요. 넘어갈게요. 성호르몬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호르몬 수용기, 에스트로겐 수용기, 릴렉신 수용기의 연령 의존적 발현, 즉 폐경 후 대 폐경 전엔 여성의 다양한 인간 근육근막, 특히 근육근막의 심부 섬유아사포에서 입증되었다. 폐경 후 여성에게서 이 두 수용기의 발현은 더 따졌고 호르몬 유행과 근막 통증 사이의 연결고리다. 에스트로겐과 릴렉신은 근막 경직과 근막 통각 수용기의 민감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섬유증과 염증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세포 외 기질 재형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워두세요. 산전산후 키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을 받아야 할까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대면 수업 때 말씀드렸죠. 임신이 병이 아니듯 임신 기간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레시즈 뭐 해줘야 고유수용 감각을 잘 유지하고 과가동되는 관절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끔 과가동성 환자들 같이 된 인부가 그렇게 잘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듯이 기계적 자극들 움직임이 폐경, 항암 치료 또는 에스트로겐 박탈 치료라고 하죠. 누가 그런 치료를 받죠? 유방암 환자들 특히 많이, 그리고 난소 절제하신 분들 또는 우리 자궁내막증인 경우에 비장, 이게 다 에스트로겐 억제제거든요. 그런 경우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막을. 여기서 말하는 근막은 음, 근육을 쌓고 있는 근육근막도 있을 테고 심층근막도 있고 회층근막도 있고 우리 아까 지방을 잡고 있는 인대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다 영향을 미쳐요. 그 외에도 수막, 신경을 싸고 있는 근막일 수도 있고 혈관을 싸는 근막일 수도 있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입니다. 그리고 골막, 그리고 뼈에도 에스트로겐 레셉터가 있거든요. 그 외에 우리 폐경 때 제가 폐경 특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멍해집니다. 그렇다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뭐라고요? 움직이자.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보자. 어떤 움직임? 레스 이즈 뭐예요? 왜? 과하게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솔직히. 더 뭉쳐진 애들은 더 뭉쳐서 덩어리로 떡지고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것? 혀를 입천장에. 특히 어디? 목젖 있는데. 저 지금 왜 잠깐 멈추고 혀를 입젖에, 목젖 위에 올렸냐면요. 또 입이 꼬이는 거야. 발음 새는 거예요. 하고 뮤잉, 허밍. 음, 해주면 손저림도 풀리고요. 목소리도 좋아지고요. 발음 새는 게 발음 안 새죠? 금세 좋아집니다. 신기하죠? 이걸 느껴야 알고요. 알아야 보이고요. 다른 사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요즘엔 합니다. 너무 잘 정리가 되는. 그거 안 좋으면 이걸 나한테 해줘봐. 바로 좋아져. 얼마나 재밌어요? 응?
저 진짜 늙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를 아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선생님들. 그리고 전 절대 임신 안 한다 그랬어요. 애 안 낳을 거라고. 결혼도 안 할 거고 임신도 안 할 거라고. 음, 왜? 내가 내 몸을 아는 거죠. 근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멋있게 늙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에스트로겐 수용기는 또한 활액막의 탈막세포. 미치겠죠? 전방심자인대의 섬유화세포, 인대 혈관벽 세포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될 때 그 인대가 많이 파열이 되거나 손상이 입기 쉽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활막,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활액이 잘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많이 시달리겠죠. 이 활액이 바로 연고를 먹여 살리는 액체거든요. 에스트라디올이 생리학적 용량으로 투여되었을 때 콜라겐 합성의 40% 이상 감소됐고 섬유화세포 증식에 감소됐어. 그래서 ACL, anterior cruciate ligament, 전방십자인대가 시험관에 감소가 ACL의 시험관 내 조이스템플에서 발설되었다. 지금 외계어 같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스트라디올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종류 중에. 이것을 생리학적 용량으로 투여를 했어요. 어디에? 시험관 내 조직 샘플. 무엇에? 전방십자인대. 조직 샘플에 이렇게 생리학적 용량으로 에스트라디올을 투여했더니 콜라겐 합성이 40% 이상 감소됐고 섬유화세포 증식이 감소됐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왕성한 배란기 무렵에 여성들이 여성 선수들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나더라. 됐나요? 저자는 이것이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 또는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의 질병과 같은 특정 종류의 부상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큰 위험을 나타내는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구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여성은 요통, 골절, 지속적인 골반통 및 골반 관절 불안정의 위험이 더 높다. 대박이죠? 제가 매주시어에서 강의를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진짜 이런 내용들 엄청 올려놨거든요. 경구 피임약은 진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부작용이 어마어마한데 피임을 왜 여자가 해야 합니까? 피임은 남자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음,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릴렉스는 여기 보시면 H2 릴렉스는 순환 및 저장 형태의 릴렉스인이래요. 릴렉신의 가장 일관된 생물학적 효과는 콜라겐 분해를 자극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자꾸 릴렉신 때문에 임신 호르몬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임신 중 난소와 태반에서 주로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져서 임신 호르몬으로 간주되었을 뿐이에요. 콜라겐 분해를 자극하는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주로 세포와 조직에 작용하여 주로 과도한 콜라겐 침착의 결과인 조직 흉터의 과정인 섬유증을 억제하는 효과예요. 즉,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성 유지, 근막의 항상성 유지를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간 경변, 폐 섬유증 등 또는 신장 섬유증과 같은 조직 기능의 비가역적 손실을 초래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축적되면 릴렉신이 이러한 콜라겐 턴오버 레이스를 더 빨리 돌려주겠죠. 그래서 여기 영향을 미치는 일차 수용기는 릴렉신에 의해서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콜티코스테로이드는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면 끊어먹는다. 뭐 이 얘기예요. 진통 효과가 있지만 이건 최대 1개월일 뿐이고,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젖산은 어떻다? 보세요. 1970년대 초반까지 젖산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해당 과정의 막다른 폐기물이며 운동 후 산소결핍의 주요 원인이자 근육 피로의 주요 원인이며 산증으로 인한 조직 손상의 주요 요인으로 여겨졌지만 이 패러다임은 바뀌었어요. 1990년대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다 의심하고 바뀌었습니다. 젖산은 생리학적 pH에서 LA-이온과 H 플러스 이온으로 해류되고요. H 플러스 증가는 다양한 기전에 의해 근육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대사성 산증으로. 그리고 생리학적 온도에서 증가된 H 플러스 이온은 근육 기능에 극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젖산증은 근육 흥분성과 힘에 대한 외부 칼륨 상승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대요. 특이하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LA-는 다른 대사인자와 결합 시에 근육 피로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됐어요. 이 LA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콜라겐 침착 및 혈관 신생을 향상시켜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매우 흥미롭대요. 그냥 이런 연구들은 그냥 나열했을 뿐이에요, 선생님들. 뭐 대식세포에 의해 혈관에피 성장인자를 생성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LA-이온은 더 이상 나쁜 물질이 아니며 섬유화세포에서 콜라겐 생성을 형성시키고 대식세포에서 VEGF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 신생을 개선하고 상처 치유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된대요. 어? 중지. 네.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는 챕터예요. 근막에 영향을 미치는 pH, 근막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이게 산전산후운동 전문가 과정에서 제가 정말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특히 호르몬. 호르몬과 자율신경계가 이런 영향을 미친다. 근데 pH가 산성화되거나 알칼리성화되면 우리 자율신경계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치? 우리 자율신경계는 뭐가 발동이 될까요? pH가 산성으로 가거나 알칼리로 가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겠죠. 교감신경 항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감신경계는 바짝 긴장하게 될 거라고요. 선생님들, 관절이 불안정한 사람은,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관절 과가동인 사람들은 교감신경 항진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좋지 못해요. 미주신경 실신이 되거나 그러니까 교감신경 항진이거나 아니면 미주신경 실신을 주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신호들, 사인들은 어디? 뇌줄기, 브레인스템으로 많이 가고요. 뇌줄기에는 어떤 핵들이 많아요? 뇌신경 핵들이 많아요. 뇌신경 1번부터 12번까지 핵들이 1번부터 12번이라고 하는 건 취소할게요. 네, 뇌신경의 핵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특히 호흡, 중추, 혈압,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들이 다 뇌줄기에 있어요. 네, 그 점을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다 보면 제가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들 산전산후, 림프순환, 생존운동 연결이 돼요. 한꺼번에 다 못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7, 8월 근막 공부 조금 더 깊이 한 후에 9월, 10월에 생존운동 전문가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2개월 단위로 하려고요, 이제는. 3개월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 때 다들. 그래서 2개월 단위로 할 거고요.
어, 생존운동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호흡과 관련된 것들, 자율신경계, 뇌줄기 이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생존은. 그리고 림프 때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 의학 다시 들어갈 거예요. 1, 2월에 든 3, 4월에 하건. 그래서 이걸 크게 볼 수 있는 아까 그 프로톤, H 플러스 이온 엄청 나왔었죠, 에너지 의학에. 지금도 생각에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 부분 할 거고 11, 12월에 산전산후운동 전문가 과정 때에는 지금 선생님들 이 근막책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생존 때는 무슨 책으로 할 거냐면 우리는 불안을 감염시키는가 그 책 읽을 거예요. 미주신경, 다미주 이론. 스티븐 포지 박사님 다미주 이론으로 좀 부드럽게 가려고 해요. 생존운동 전문가 과정은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 각 잡고 공부하기보다는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편한 책. 예전에 우리 냅다나 책 가지고 했었잖아요. 다미주의 이론 책으로 했었잖아요. 어, 그 책도 살짝 쓰고 우리는 불안을 감염시키는가?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포치 박사님의 다미주 세계.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책이거든요.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고, 안전하다 느끼고, 안전해, 어,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라고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하게 느끼는 그런,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책 내용이거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느낌 어떠셨는지 우리 8분 동안 얘기 좀 나눠볼까요? 새롭게 알게 됐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었는데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 생물 공부를 그리고 화학 공부를 기초과학을 좀 공부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공부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 나는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더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칸 아카데미로 지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지희한테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걸 공부를 한 애니까 그 기본으로 우리가 생물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면서 그 단톡방에서 제가 기초 과학을 안 풀겠으니까 가만히 있을 엄마가 아니죠. 그거 왜 한다? 우리 아이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정확하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제 강의 안 듣거든요. 음, 걔를 무대에 올려놔야 따라서 같이 공부하면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거고요. 그 시간에 생물, 기초 생물, 화학, 물리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할 거고 매일 영어 표현을 단톡방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각 잡고 영어 공부하고 생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만들고자 해요. 또 질문이나 느낌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홍정 선생님, 이거 메시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거, 글 바꿔놓은 거, 예, 어, 번역 이상한 거, 지금 올려주신 거죠? 네, 고쳐가지고, 그냥 번역기 돌렸습니다. 원서 찾아서. 원서 찾아서 잘하셨어요. 이거를, 음, 그리고 하도 번역이 이거 이상해가지고 원서 요 부분만 해서 차라리 GPT를 돌려봤는데 음, GPT가 더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 아, 그냥 좋네요. 수정 안 그, 하고 요 부분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아침에 내일 올려드릴게요. 아침에 단톡방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게 참, 그래요. 지금 이런 세상인데 왜 GPT를 안 쓰셨을까?
음, 전 그게 좀 차라리 원망스러워요. GPT를 쓰지. 음. 차라리 저는 AI를, 번역할 때 음, 썼어요. 왜? 내가 엉뚱하게 번역할까 봐. 그거대로는 절대 안 쓰죠. 왜? GPT로 하면 이거 폐와 신장 기능이 탄산, 중탄산염, 완충계에 미치는 영향. 대사성 산증은 단계적으로 과호흡에 의해 보상되며, 이를 통해 CO2 배출이 CO2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저라면 그렇게 바꾸겠어요. 장기적으로 신장이 H 플러스 분비라고 쓰면 안 돼. 무슨 이라고 하면 이거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증가시키고 중탄산염의 제흡수를 증가시킨다. 네, 맞아요. 대사성 알칼리증은 저호흡에 의해 보상되며 저호흡을 해서 알칼리증을 그 pH를 낮춰서 중화시켜야죠. 그 결과 CO2 배출이 감소한다. 이 말은 저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대사성 알칼리증 상태에서는 CO2 배출을 CO2 배출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저호흡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완역을 하겠어요. 어? 그 결과 CO2 배출이 감소한다가 정말 헷갈린다. 그쵸? 호흡성 알칼리증에서는 이와 반대의 고성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있는데,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선생님,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분 남았습니다. 느낌 남겨주실 분? 저는 재밌었어요. 진짜? 예. 네, 어, 폐하고 심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 이론을 통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고 즐거웠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중의학 박사님,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그 대면 때 잠깐 말씀해 주신 이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우리 중의학, 한의학에서는, 선생님 목소리 듣자. 신장, 폐와 신장을 호흡기관으로 친다고. 그쵸?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동양학에서는 폐와 신장을 수액대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선 크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큰 라인으로는 호흡에 관련된 중요한 기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폐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심호흡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끌어당겨서 심호흡을 하게 되는 그 기능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신장에서 그 이제 동양학으로 치면은 신장의 양기에서 그거를 이제 해주면서 또한 그게 수액대사와 관련해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생리학적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저도 너무 다시 한번 이제 임성원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 맞아. 이렇게 동서양의 그 학문이 이 연결성이 이렇게 있구나. 내 예전 학교 때는 그게 이제 다 따로따로였었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배우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쵸. 우리는 서로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어떻게든 분리를 해서 우리 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동양의학, 서양의학이 나눠져서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저쪽 가서 배운다고 서로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지금 드라이 니들링 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뭘 지금 비난하고 있냐면, 쓸데없이 칼질하는 거. 함부로 칼을 내잖아요. 음, 스스로 보건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보호하고,
무릎 빼고 막 이런 동양의학적 개념을 서양의학이 좀 많이 가져가고 동양의학에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 뭔가 논리가 없는 것 같이 뜬구름 잡는 소리. 뜬글은 잡는 소리 같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런 걸 다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H 플러스 이온 뭐 이런 것들 다 배웠단 말이죠. 여기에 맞춰서 설명력을 넣는 게 어떨까? 그냥 솔직히 뭐 병증은 다 배우잖아요. 뭐 관절염 이름이나 뭐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냥 자기 언어만 또 써버리면 그리고 한자 위주로 이래버리면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서로 배우고 보강해서 더 완벽한 퍼즐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저는 치매 효과를 진짜 믿어요. 음, 정말 강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막, 자율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셔이 와요. 미주신경성 실식, 이제 기절 혼절. 그러니까 이런 바늘에 대해서 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또 이거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음, 그런 것들을 또 고민을 또 같이 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예. 선생님들, 뭐 내과 짓게 뭐 이런 거 안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또는 이렇게 뭐 열심히 살 필요 있어.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셀이에요. 세포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세상의 일원이고 구성원이고 내 주변에 있는 셀들이 영향을 나한테 받는다. 그거를 우리 꼭 기억을 해서 어, 잘 정리해서 주변에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들을 줘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인상 제가 항상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여기 자꾸 주름이 생겨서 마사지 하다가 제 피부가 이래요.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음. 그리고 안 돌아와요. 미치겠죠. 그럼 마사지도 막 심하게 못해. 그래서 지금 이 보건이 여기 스카티시 마사지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여기 내가 자꾸 이러더라고 요즘에. 예, 이거 봐. 이건 근막 질환이야. 그 주름은요 근막이 망가진 거예요. 지방이 배치가 그러면 잘못돼 여기 지방이 떡지게 되고 주름이 이제 이러면 안 돼. 관상이 나빠져. 이마에 방치를 해야 돼. 그리고 저 옛날부터 웃을 때 이러고 있었거든요. 주름 생기면. 뇌신경 9번 혓바닥을 목젖에 이마에 방치. 안녕히 주무세요.